애완동물 중에서 제일 인간하고 친한 게 뭔가요?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죠. 그러면 다 머리 생각하죠? 멍멍이죠, 개죠.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백혈구 기본 체계가 개의 DNA예요. 천씨들은 내가 천씨한테 보니까, 야, 왜 하필 개 DNA냐? 자기도 모르는데, 고양이 DNA도 쓰고, 개 DNA도 쓰고, 뭐, 호랑이 DNA도 쓰고, 별의별 DNA를 다 써봤는데, 개의 DNA가 제일 잘 맞대요. 내가 그걸 갖다가 깊게 이게 명상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다 의식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이게 동물 중 애완동물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뭔가 위험에 빠질 때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동물이 뭘까요? 이 하기 인생에서. 둘도 필요 없죠. 개죠. 고양이도 있는데요. 고양이가 집사라고죠. 그렇게 인간을 보호하긴 하는데, 개만큼 투철하진 않아요. 고양이는 조금만 잘못해도 휑! 하고 돌아서죠. 고양이 DNA도 맞긴 잘 맞는데, 그렇게 잘 안 맞아요. 개 DNA보다 잘 맞는 백혈구 항생체 시스템 DNA가 없어, 인간한테.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게 DNA가 이게 나중에 퇴화돼 가지고 처진에서는 이 몸에 DNA 자체가 없어요. DNA 생산 능력이 없어. 그럼 그걸 어떻게 했냐? 인위적으로 유전공학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백혈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기능을 씹어줘요. 씹어줄 때 그러면 하계에 있는 어떤 동물을 다 모든 동물을 다 실험했는데 개의 DNA보다 더 뛰어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야. 개 DNA가 제일 한 거야. 자기네도 보는데 그냥 개 DNA가 제일 실험해보니까 제일 뛰어나니까 그냥 쓰는 것 뿐이래. 자기네들도 그거 아직도 자기네도 못 밝겠대.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밝혀놔가지고 가르쳤는데 의식이에요, 모든 게. 왜냐면 이게 개의 DNA가 여기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가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투철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동물이에요. 사람과 굉장히 친하고, 그건 또 부인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DNA를 여기다 합성을 했을 때, 우리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강한 백혈구를 생산을 하는 게 뭐야? 개의 백혈구 DNA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통 개의 꿈도 많이 꿔요. 내가 전생에 개였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개의 DNA가 여기 실질적으로 있어요. 고양이 DNA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우리 몸을 장기를 다 분해를 해보잖아요. 이게 생물에 있는 뒤에 그거고, 장기 모양이 어느 부위는 어떤 동물로 비슷하고 어느 부위는 어떤 동물에서 가져오고 이게 있어요. 예전에 했지만 달팽이과는 달팽이의 DNA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뇌는 예전에 말했지만 이게 문어의 그 DNA를 갖다가 그대로 가져온 거. 예전에 뇌라는 것도 없었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 장기 같은 게 다 여러 생물로부터 가져오고 이제 연장류한테 가요. 그럼 연장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연장류 그 DNA를 다시 다른 하등 동물한테 그걸 갖다가 DNA를 또 삽입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보면 폐장, 위장, 간장 이런 게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모든 지구에 있는 동물들이. 그게 그 이유예요. 이게 서로 간에 나중에 또 저쪽에서 하계의 동물들도 진화 실험을 해요. 그럼 얘네들에서 뭔가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 하면 그 DNA를 뽑아가지고 새로운 이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낼 때 그때 합성을 시켜요. DNA를. 그리고 내려놓고 이걸 해요. 그러면 안 죽나요? 보통 안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기능이 좋아서 합성을 했는데 DNA가 이질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밀어내버려요. 그 기능을 갖다 없애버려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천신들 실험할 때 A라는 무슨 해상동물인데 저 기능을 이게 인간한테 대표적인 게 해마예요. 우리 해마라는 장기가 있죠. 진짜 해마를 갖다 집어들 거야, 그 DNA를. 그래서 모양이 해마 모양이에요. 이제 해마 모양이 감성적이고 영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마가 너무 얘가 재밌게 즐겁고 영적인 거야, 얘가. 그래서 저게 너무 부러우니까 우리도 한번 저 기능을 삽입을 하자. 두뇌에다가 이렇게 정중앙에다 딱 삽입을 한 거예요. 그게 해마라는 기능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해부학적인 걸 제가 한번 따로 이제 이거를 제가 그쪽으로 깊숙하게 연구를 안 해서 그런데 해부학적인 걸 약간 인간이나 동물이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이게 서로 간에 최종적인 인간 쪽으로 다 가져와. 연체고 연장류 인간을 진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진화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다른 동물한테도 막 이걸 주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이게 뭐하다가 일로 왔냐. 매드맥스로다가 옆으로 했구나. 이거는 따로 강의를 저거 해라. 매드맥스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뭐 이런 역경을 거치면서 이런 DNA의 그 여러 능력을 흡수해가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이런 호모사피엔스나, 아니, 호모종까지 왔어요, 현재. 호모사피엔스도 언제 밀려가지고 밀림의 고릴라 옆에 가 있을지도 몰라. 밀림의 호모 침팬지와 호모 고릴라 옆에 가 있을지도 몰라, 언젠가는. 얘도. 얘가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 새로운 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똑같아요. 새로운 종이 확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밀림에다 딱 던져놔요. 그러면 어떻게, 고릴라나 호모 침팬지 옆에서,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똑똑해요? 호모 고릴라하고 침팬지 예전에 일렸다면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이러니까 육신과 영이 있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거를 이걸 갖다 딱 정확히 이걸 갖다 분리를 해서 이거 보면 알아요. 자, 육신의 것은 뭐냐? 마치 몸이에요. 몸 자체 육신. 자, 영적인 건 뭐냐? 안에 들어오는 참나, 나의 불성. 이걸 또 영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제도 맞지만 육신은 마치 자동차와 같고 영은 운전자와 같다. 내가 이제 이거 말을 했죠. 자, 영은 똑같이 그냥 차만 갈아탈 뿐이야. 근데 그러면 저 고릴라 예전에 탔다면서요. 그럼 저긴 누가 타고 있어요? 고릴라에는 4차원 존재가 타고 있어요. 6차원 존재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요. 호모 고릴라, 호모 침팬지는 기본적으로 4차원 존재가 타고 있어요. 근데 4차원 존재도 급수가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자, 우리가 고양이나 개도 4차원 존재예요. 4차원 존재가 곤충까지 딱 그거를 어디서 정확히 적어가냐면, 개미에서 정확히 그거를 구분이 돼요. 여왕 개미는 4차원 존재고, 이게 밑에 있는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3차원 존재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요즘은 이게 4차원 존재로 많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따지면 이게 미생물 단세포동물은 3차원 동물이에요. 3차원 존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0이 3차원이에요. 꽤 높은 0이 들어온 거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그 0은. 바이러스나 이런 기생충 같은 애들,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 3차원 존재 애들이야. 4차원 존재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저거냐면 약간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좀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정도. 곤충부터 해서 이게 좀 나눠져. 이게 존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영과 육신. 그럼 이게 4차원 존재예요. 4차원 존재도 급수가 이게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있어요. 4차원 존재가 보면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4차원 존재가 있어요. 네, 어떻게 냐 그러면 이게 바닥부터 이게 올라와서 차곡차곡 급수를 올라가요. 3차원에서 단계를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최종 이제 그 4차원의 거기 상위 등급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유인원 감자 TV 나오고 싶어? 왜 이렇게 유인원 그 유인원 단계로 올라와요. 얘네들이. 이제 몽키까지 왔다가 호모 고릴라, 호모 침팬지까지 와요. 그럼 최종적으로 나중에 인간에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원래는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 낮은 데인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한테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인간하고 제일 가까운 동물로 태어나요. 친화적인 동물로. 인간의 그 삶을 공부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 전에. 여기 엄밀히 따지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보다도 유해요. 호모 고릴라나 침팬지 이런 애들이. 근데 이게 인간을 만날 일이 정글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나중에 체중에 호모 고릴라, 호모 침팬지 이런데 연장육가에 있다가 인간하고 최고 가까운 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대표적이죠. 개나 고양이로
이게 얘네들이 잠깐 생을 좀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또 차원은 똑같아요. 똑같은 4차원인데 인간의 호모 최고 연장류의 그 당시에 최고 연장류로 이제 이게 차원 도약을 해요. 차원 도약이래. 이쪽으로 이제 DNA로 이제 몸이 영이 들어와. 인간으로 태어나, 쉽게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로. 그러다가 수행을 하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행을 이제 해야 돼, 얘네들. 그럼 얘네들이 수행을 4차원 존재 인간들 수행을 하면 이제 차원 도약을 해, 5차원으로. 5차원 도약을 하려면 어느 단계까지 이게 여기 무의 상태로 가까운데 무의 상태로 가면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러면 고릴라 침팬지 몸에서 그게 이게 각성이 돼서 차원 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낮은 생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되도록이면 높은데 이게 지적이나 영적인 능력이 높은 DNA 생물에서 대부분의 이게 차원 도약을 해요. 5차원으로. 4차원에서 5차원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이게 고릴라 침팬지나 아니면 원숭이 같은 이렇게 낮은 그 동물, 연장류 동물에서 이렇게 5차원으로 차원 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인간 몸까지 와요, 얘네들이. 인간 몸에서 수행을 하다가 얘네들이 우리가 불교의 용어를 좀 빌리자면 불교에서 수행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하게 되면 얘네들이 5차원으로 얘네들은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맞아요. 차원 도약을 하면 깨고 다다른 거예요. 이 차원을 한 단계를 깨고 다다른 걸 갖다가 차원 도약을 한 걸 깨달음이라고요. 4차원 존재들의 그 영이 4차원 존재들 들어온 입장에서는 이게 5차원으로 차원 도약한 건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게 단계를 어떻게 하냐면 불교의 용어를 쓰냐면 그거를 갖다가 견성이라고 해요.